오늘, 네, 이렇게, 북토크라는 이름으로 그냥, 네, 우리 또 안정혜 선생님이 1월인가 2월인가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셔서 수업을 진행하셨고 또 막 되게 열정적으로 하셨죠. 막 2월인가 3월에 또 다른 기수 할 때도 또 열심히 수업 들으시고 또 보충할 때도 하여튼 제 강의를 한 세네 번은 들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서 정말 그때 되게 좀 감동했었고요. 오늘 또 이렇게 전자책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결과물을 내셔서 너무 좀 뿌듯하고 해서 네,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또 한번 이런 절차를 가지면 특히 첫 책을 내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엄청나게 또 많이 가슴에 남는다는 얘기를 많이 또 들었어요. 네,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직장 심리 인사이트에 관련된 책의 출간 배경이라든지 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또 좀 소개하고 그리고 쓰는 과정 중에 뭐 이런 좀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이야기하는 뭐 그런 식의 네, 북토크 간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안정혜 선생님이 공유해 주시면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선생님은 크게 나오니까 되게 좋다. 그쵸? 네? 선생님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되게 좋다고. 네, 네. 작가님은 왜 얼굴 다 안 보여주세요? 다 다 보여줘. 보여주세요. 이런 바보인 거 아니에요? 전신을 보여야 돼요? 요즘 몇 기까지 가셨어요? 요즘에 좀 외부 강의가 좀 있어서 일단은 좀 네. 조금 멈춰 있어요. 책 쓰기는. 네. 네. 아, 네. 잠깐만요. 제가 아까는 슬라이드 쇼가 됐었는데 지금 위에서 뭐가 안 보여갖고, 네. 아, 그냥, 일단 제가 이거를 그냥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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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심리 인사이트 전자책을 출간한 안정의 저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일단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정강미 작가님과 또 이렇게 줌에 참석해 주신 네,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아, 올해 정말로 무더위가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부터 좀 비가 와갖고요. 좀 이제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정신을 차리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네, 저는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네, 이렇고요. 저의 직업은 교육행정 공무원이고 벌써 33년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요,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라 글을 읽는 독자였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지인이 전자책을 내고 출간 기념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무척이나 부러워했어요. 아, 사실 저도 그전부터 책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했지만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실행하시는 분이 있는 걸 보고 나니까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이제 딱 1년 전이네요. 8월에 그 용기를 내서 저희 정강민 작가님께 책을 써보고 싶다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작가님께서 한 두 번 정도 무료 줌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작가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작가님에 대한 진정성 내지 무한 신뢰가 느껴져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막 열정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 2023년 1월부터 그 작가님의 책 쓰기 수업 10기에 참여해서 책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작가님 수업을 들으면서 책의 주제를 정하는 것, 그리고 목차, 서문, 본문 쓰는 방법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작가님 수업을 제가 거의 1월부터 시작해서 한 4월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많이 남는 게 그때 많이 누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또 글을 쓸 때마다 프리라이팅 코너에 올릴 때마다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그거에 힘입어서 글을 계속 올리게 되었어요. 작가님의 그 책도 카페에. 네, 그래서 그게 제 책 쓰기의 입문이었고 또한 첫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책 직장인이 그 인사이트를
소개하자면요. 부제가 그 성공하는 직장인을 위한 심리 법칙 및 실전 전략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동안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또 부제까지 달았지만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겪었던 어떤 갈등이나 어떤 마음의 뭐 마음고생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그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그 신입부터 또 이제 퇴직 직전에 계신 선배, 직장인들까지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기, 공무원 동기 친구가 이 책을 구매해서 읽었는데 유용한 내용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가끔씩 그 힘들 때 제 책을 꺼내서 읽어본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직장인에게 있어서요, 심리학이란 그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감정의 문제를 심리학적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직장인들이 더 나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역시도 직장 생활하면서 무수히 많이 상처받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루저였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이렇게 멋진 책을 쓰는 민어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정말로 성격이 뾰족뾰족한 사람들한테 많이 찔려서 상처받고 아팠지만 어디 가서 뭐 상담 한번 받지 못했고 그냥 혼자서 사귀면서 이렇게 힘들게 견디고 그동안 극복해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제가 심리학을 직장 생활의 초반에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심리학 공부를 좀 더 빨리 했다면 나의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커다란 아쉬움이 남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직장 심리 인사이트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기획하고 이렇게 써나가는 도중에 아무래도 심리 공부가 더 필요한 것서 아주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심리상담 2급하고 미술 심리치료 1급을 같이 병행하면서 책 쓰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심리 공부를 하게 되면서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처를 같이 들으면서 같이 수업하는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처를 들으면서 어떤 무조건적인 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감과 따뜻한 시선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심리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직장 생활과 관련된 직장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이론들을 다 모아서 또 제가 겪은 직장 사례와 같이 적용을 해서 더욱 이해가 쉽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신다면 정말 쉽게 잘 읽히실 거예요. 다른 분이 저한테 책을 구매하신 분이 얘기하시기를 한 뭐 길게 이틀 동안 다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엑기스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고 재미있게 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상 제가 이제 간단하게 뭐 책에 대한 내용 내지 어떤 소개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는 제 책에 그 나와 있는 그 프롤로그를 잠깐 좀 제가 쓴 프롤로그를 좀 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좀 책 읽는 여자가 되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프롤로그예요. 교육행정 공무원으로서 33년간 한결같이 직장 생활을 해온 저자는 심리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전공 교수는 아니지만 나름 직장 심리학의 실전 무대인 교육행정 조직에서 실로 다양한 구성원들과 오랜 직장 생활을 해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거리에 있는 저 나무처럼 묵묵히 직장 생활을 견뎌온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에서 33년간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해오면서 수많은 직장 내 갈등 문제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겪거나 해결하다 보니 어느 사이에 직장심리 전문가가 다 되어버린 느낌마저도 든다. 직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조차 되어 있지 않던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시작한 직장 생활은 이제 완숙의 나이인 5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 그동안의 직장 생활을 돌이켜보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 직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겪은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아픈 것이었다. 상처에 뿌려진 소금처럼 마음이 따갑고 몹시 쓰리고 아팠다. 물론 아픈 마음을 스스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내공이 쌓이기도 했다.
직장 생활 초반부터 심리학을 만났더라면 나의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겹지는 않았을 것이다. 심리학은 직장 생활에서 나를 지켜주는 부적이 되기도 하고 직원들 간에 발생한 갈등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 주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을 것이다. 직장 생활 후반에 심리학을 만났다는 것이 나에겐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기도 한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의 직장 생활을 잘 견뎌온 노하우를 직장 심리 인사이트라는 직장 심리학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직장 심리 인사이트에는 20대 초반의 직장 생활을 시작해 50대 중반에 다다른 저자가 그동안 느끼고 경험한 직장인의 심리가 생생하게 담긴 생생 스토리이기도 하다. 직장 심리 인사이트에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사계절만큼이나 다양한 사람의 마음과 변화무쌍한 직장 생활의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심리학적 이론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 인사이트를 제시하였다. 직장 심리 인사이트에는 자신감 있는 멘탈 관리법, 좋은 관계를 위한 소통법, 능력을 인정받는 업무 처리법, 승승장구하는 자기 개발법 등의 직장 심리 실전 노하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책을 통해 무기력한 직장인들이 삶의 활력을 찾고 변화를 꿈꾸는 평범한 변화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꺼내보고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그 이제 프롤로그를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제가 그 이제 준비한 PT, 제가 이제 가장 이렇게 좀 애정하는 그런 그 이제 꼭지들이에요. 그 꼭지들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고슴도치 딜레마 효과가 있고요. 첫 번째가 고슴도치 딜레마 효과고요. 두 번째가 기브 앤 테이크고요. 세 번째가 타잔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요거를 심혈을 기울인 페이지예요. 네, 제가 가장 애정하는, 네. 심혈을 기울인 건 아니고요. 이제 가장 애정하는, 세 개를 제가 이제 순위별로 꼽아봤어요. 그래서 뭐, 이 고슴도치 딜레마는 이 그림에서처럼 어떤 그 이렇게 고슴도치가요, 추운 겨울에 서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를 찌르게 돼요. 그래서 서로 가까이 다가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서로에게 온기를 주면서 찔리지 않은 어떤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직장 생활에서 꼭 필요한 어떤 아름다운 심리적인 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직장 동료한테 너무 많은 거를 털어놔요. 보면 너무 많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정말로 직장 동료랑 너무너무 친해서 나의 모든 거를 그 사람한테 다 주고 보여주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게 나중에 서로의 허물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또 많이 봤고 또 이렇게 처음에 친하다가 너무 알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이렇게 식상해지고 좀 멀어지고 그러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뭐 인간은 역시나 혼자인 것 같아요. 혼자고 외롭고 그래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꼭 이렇게 서로 어떤 공간 서로 심리적인 공간을 서로 지켜줘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거는 그 유명한 애덤 그랜트의 그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이게 책에 나온 건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직장 생활에서 항상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인 것 같아요. 어떤 직장 생활에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이 그 동료나 상사나 뭐 부하나 이런 관계들에서의 서로 작용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이제 책에서 소개했듯이 주는 사람을 이렇게 다 퍼주는 사람을 기버라고 해요. 그리고 받기만 하려는 받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하고요. 주는 만큼 받는 사람, 주는 만큼 받기를 바라는 사람, 그걸 매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결국은 주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그런데 너무 희생하고 주게 되면 나중에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열정을 불태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그럴 수 있도록 어떤 현명한 기버가 돼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명한 기버가 되려면 자신의 이익도 챙기면서 타인의 이익도 동시에 이렇게 챙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지 않나.
항상 남한테 주는 사람은 나중에 지치게 되고요. 또 이기적인 사람은 테이커는 그것을 항상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남한테 주지를 않고요. 또 매처는 항상 계산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브 앤 테이크를 제가 2번으로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네, 그 타잔의 법칙인데요. 이제 이거는 거의 직장생활 후반기 이제 저희 같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그 타잔이 그 한 손에 줄을 잡고 다음 줄이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저희가 퇴직을 준비하거나 어떤 이직을 할 때 성급하게 이 직장에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직장을 구해놓지 않고 먼저 그만두기를 먼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거나 또는 이제 직장을 옮길 때 지금 있는 곳이 힘들다고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로 옮겼는데 다른 데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이렇게 타자의 법칙처럼요. 항상 다음 줄을 꼭 잡고서 타자는 다음 줄이 올 때까지는 절대로 지금 줄을 놓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이렇게 코믹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기가 어디를 뭐 이렇게 직장을 이직하거나 또 뭐 그만두려고 할 때 이런 타잔의 법칙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네, 좀 더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그리고요. 조금 웃기자고 이 시를 썼는데요. 제가 그 책독의 필명이 수선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간 북토크를 한다고 그랬더니 정호승 시인님께서 축하시를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선아에게 이 시를 좀 한번 네, 소개를 해볼까 하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제가 5초간 시간을 드릴게요. 어쨌든 인간은 결국 혼자고 굉장히 외로운 존재래요. 그리고 외로워서 인간이래요.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거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호승 시인님의 네, 저한테 주는 네, 축하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얘기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꼭 이 글을 읽고 있으면 위대한 주연 배우인 것 같아요. 어차피 저의 인생에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연극인데요. 인생은 한 편의 연극이며 그 연극에서 나는 위대한 주연 배우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요, 지루할 것 같아서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를 보시고요. 이거를 보시고 빨리 채팅방에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네,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이거는 우리 몸에 그 네 가지 호르몬이에요. 네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웃을 때 나오는 게 뭘까요? 네, 빨리 채팅방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다 아시는 엄청 쉬운 거예요. 벌써 네, 하셨어요? 네, 보이네요? 네, 잠깐만요. 네. 엔돌핀이 있겠구나. 답을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을 다들 적어 주셨어. 그래요? 다 적어주셨어요? 아니, 지금 근데 제가요, 채팅방이 안 보이는데, 저기, 작가님, 채팅방이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채팅방이 저한테는 안 보이네요? 채팅 여기 그 밑에 없으세요? 밑에가 안 보이네요, 작가님? 아마 전체 화면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전체 화면을 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맨 처음에 엔돌핀을 말하신 분이 네, 누구세요? 네, 곽용훈 선생님. 그러세요? 네네네. 네, 오케이. 네, 제가, 네, 커피 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도파민, 세로토닌, 다이돌핀 여기에 그냥 엔돌핀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엔돌핀이 딱 빠졌네 진짜. 와. 네, 제일 쉬운 엔도핀이 빠져있네요. 그러네 진짜. 네, 아쉬워. 네, 아니, 네. 정답은 제가 맞춘 것 같은데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정동욱 박사님도 커피 보내드릴게요. 정동욱 박사님은 웃음소리. 정동욱 웃음소리라고 박사님 하셨어요? 웃음소리라고 하셨어. 그래요? 그럼 그건 땡인데. 네,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간단한, 네, 저희 시간은 이상 마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제가 정강민 작가님께, 네, 마이크를, 네,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잘 들었고요. 네, 우리 안 선생님이 33년 하셨다는 얘기 제가 이제 1월달, 2월달 그때 이제 수업 하셨을 때 기억이 나서 야, 33년은 정말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거 진짜 3.3년도 엄청난 숫자인데 33년이라는 숫자는 정말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좀 나고요. 그래서 그때 직장인 관련 아픔, 뭐 직장인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하루하루가 괴롭잖아요. 그런 쪽에 글을 쓰시겠다고 하셔서 네, 재밌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안 선생님이 이렇게 이 책, 이렇게 직장인 심리에 관련된 책을 쓴 직접적인 계기는 뭐예요? 본인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안 그러면 정말 어떤 다른 분들한테 이 사항을 이런 노하우를 좀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사실 저도 너무 많이 아프고 그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30년 넘게 하는 그 강산이 3번 바뀌는 동안의 직장 생활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또 때로는 그만두려고 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또 들었고 또 일하면서 너무 많이 지치고 또 대인관계로도 힘들고 상처받고 그래서 이런 직장인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위로하고 싶었어요. 또 이렇게 번아웃에 걸리고 무기력한 그런 어떤 직장인들이 삶의 활력을 찾고 또 변화를 꿈꿀 수 있도록 네, 그런 책을 네, 쓰고 싶었습니다. 네, 쓰게 그냥 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혹시 네, 지금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 뭐 신입이든 뭐 네. 부장급이든 한마디만 해줄 수 있으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참고 잘 지내? 아니면 빨리빨리 네. 탈출해? 아니면 뭐 열심히 노력해?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마디 네. 해주고 싶다면 한마디 해주고 뭐 싶다면요. 상황은 다 틀리겠지만 네. 아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건데요. 저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이 길지 않아요. 그 30년이 3년 같이 또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견뎌. 그냥 견뎌. 견뎌. 뭐, 네, 진짜 너무 아픈 얘기긴 한데 또 그것만큼 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견디면 또 다른 상황은 벌어지는 거는 또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 조금 견디면 또 그렇죠. 네. 네. 우리 안 선생님이 그러면 이 책을 쓰는 과정에 좀 이런 에피소드라든지 뭐 좀 가장 조금 난해했었던 거나 어려웠던 뭐 그런 점은 있었나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책을 뭐 처음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니까 가장 힘들었던 건 책을 쓰는 어떤 시간의 그 확보였어요. 사실은 제가 계속 책을 못 쓴 것도, 아니, 당연히 직장에 가서는 일을 해야죠. 일하기 바쁘니까 이제 끝나고 와서 이렇게 글을 쓰는 시간이 새벽에 일어나서 한두 시간을 쓰거나,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집에 와서 글을 몇 시간 동안 써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아들이 2월 달에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딸은 또 기숙사로 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네, 그때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와서 집안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두세 시간씩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힘든 거는 좀 이렇게 글을 쓸 시간이 부족했다. 또 주말에는 이제 제가 그 심리 상담을 배우러 다녔기 때문에 주말에도 조금 일요일 날은 조금 썼어요. 토요일 날은 이제 심리 상담 공부를 하러 다녔고, 네. 그래서 저는 글을 쓰는 시간이 부족한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네, 또 결과물도 내셨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시니까 뭐 주변에서 첫 책이니까 반응들도 또 어떻게 막 좀 나왔을 것 같은데 뭐 반응들은 어땠어요? 아, 제가 그 동호회도 있고, 뭐 동문회도 있고, 또 뭐 모임도 있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동문회 모임에 나갔을 때, 그분들이 되게 많이 축하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그분들이 다들 연령들이 50대 이상이세요. 50대, 60대, 70대까지 계신데, 근데 이제 다들 인생의 이제 거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그런 분들이셨기 때문에 다 누구나 자전적 에세이 한 권을 다들 쓰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자책이에요. 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무너무 많이 부러워하셨어요. 본인의 책을 다들 한 권씩 갖고 싶어 하셨고 부러워하셔서 다음 모임에 저한테 그 책 쓰기 특강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책 쓰기 특강을 받기만 했지, 수업을 듣기만 했지,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막 저한테 그런 요구들을 막 하셔갖고요. 제가 조금 난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이제 용기를 갖고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직장 학습 동아리에서도 또 책을 냈다고, 그 학습 동아리에서도 또 와서 또 그 특강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또 9월 달에 또 한번 나갈, 네, 예정입니다. 네.
네, 아우, 뭐, 삶이 막, 네, 많이 또 조금씩 또 이렇게 환희적인 삶으로 좀 많이 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좋네요. 네네. 그, 우리 그 안 선생님이 지금 뭐 설명도 해주셨는데, 책을 쓰는 과정 중에 아까 뭐 이렇게 그 타잔에 대한 이론도 있었고, 기브 앤 테이크도 있었고 한데, 그래도 이 책 쓰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됐던 한 꼭지, 나를 좀 지휘했던 한 꼭지는 뭐예요? 그거는요, 제가 여기 소개하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나비 효과였어요. 나비 효과. 나비 효과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작은 그 전자책을 쓰는 이런 작은 날개짓이 다른 분들한테, 제 주변 분들한테 파급이 된다면, 결국 이게 큰 바람으로 혹은 태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네, 제가 가장 이렇게 이렇게 또 애정하는 그게 나비 효과였어요. 음, 네. 그리고 또 이제 나비 효과가 그거더라고요. 직장에서 나를 비우면 그 나비 효과, 나비 여행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나를 비우면 여러분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무관 연수 받을 때 어떤 사무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중간 그 관리자가 되니까 좀 나비 여행을 하듯이 직장 생활을 해라. 나를 비우면 여러 사람이 행복해진다. 그러면서 그 나비 여행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아서 또 저도 여기에 이제 나비 효과에 대한 작은 날개짓이 큰 바람을 일으킨다. 그 부제에 나비 효과가 있어요. 제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네. 뭐 되게 바빠지셨고 조금 그래도 기존에 책이 없었을 때보다 조금 다른 지금 경험을 하고 계셔서 아마 조금 더 이런 오늘 이런 자리도 아마 조금 더 색다른 자리일 것 같고 또 앞으로 또 이렇게 강연을 나가실 기회에서 또 다른 이런 느낌도 받으실 것 같네요. 네. 혹시 뭐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나든지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네. 작가님께서는 왜 제가 많이 써서 이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이제 지금은 좀 다른 사람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자기계발서 내지는 심리학을 썼지만, 사실은 원래 저는 좀 제 문학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어떤 뭐 시나 에세이나 좀 단편 소설 이런 쪽으로 해서 일단은 제 색깔이 있는 앞으로 지금은 이제 너무 보편적인 거를 썼지만 좀 앞으로는 제 색깔이 있는 그 시나 어떤 문학을 장르를 넓혀서 하고 싶습니다. 네. 어우 네 멋진 문학 작가로 데뷔하는 거 꼭 보고 싶고요. 제가 요즘에 소설 좀 쓰고 있는데, 그러세요? 지금 완전 멘붕이 멘붕. 아주 신도가 안 나가요. 역시 이야기를 만드는 거는 확실히, 뭐 작가라는 타이틀을 제가 되게 위대하게 절대 보지 않는데, 작가라는 타이틀을 제가 볼 땐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냥 이렇게 한 곡지 한 곡지를 적어내는 거랑,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의 흐름에서 결론을 다다르는 거랑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도 좀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안정희 작가님도 그 작업을 하면 힘들다고 느끼시겠지만 또 꿈이 그으셨다는 걸 제가 그때도 들었기 때문에 꼭 그 꿈을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네, 해주시면 목소리로 하셔도 좋고 뭐 채팅방에 남기셔도 또 우리 안 선생님이 또 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저 질문 하나 드리자면 이게 이제 직장 내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 생활이 너무 행복해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관계 같은 것은 어떻게 여기 책에 쓴 거 말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 같은 조직에 있는데 저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너무 나를 괴롭혀 말을 안 들어. 이랬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30년 넘게 근무했으니까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그것을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서로 상처받지 않게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유, 박사님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 중간 관리자라는 게요, 그 상사한테 맨날 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걸 갖고 어떤 상사가 지시하는 걸 갖고 또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내려가면 또 부하 직원들은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 이렇게 정말 이 샌드위치처럼 네, 힘들더라고요. 항상 중간 그 입장이 가장 힘든데
그럴 때 그냥 저는 그냥 저를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냥 저를 내려놓고요. 그 상사한테도 일단은 저를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 부하 직원들한테도 좀 더 그들한테 가깝게 다가가려고,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제 평상시에 이게, 평상시에 뭔가를 그 사람들하고 뭔가를 쌓지 않으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게 좀 평상시에 도움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그런 어려운 부탁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절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원래 안 하는 건데, 실장님하고 너무 친해갖고 거절을 못 하겠다 그러면서 또 그거를 흔쾌히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거였는데. 그래서 좀 더 제가 낮은 사람이 되려고 말하자면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죠. 요즘 말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내지는 서번트 리더십. 그래서 좀 제가 좀 더 낮은 데서 그런 그분들하고 좀 어려운 것도 같이 봐주고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중간에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윗분들한테도 좀 잘 가능한 한 욕하지 않고 좀 가능한 한 좀 칭찬해 주면서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물론 100%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네, 저를 내려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업무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차후 문제고요. 또 네, 한 가지 제가 조금 이것을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교육 공무원 입장에서 교육하는 장소에 있으시면서 최근에 교사 자살 사건도 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가 됐잖아요. 네. 이것을 조금 더 그쪽에도 조금 이렇게 아우러졌으면 조금 더 아마 판매 부수가 한 2.5배는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일단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요. 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학부형들한테, 그 몰지각한 학부형들한테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것도 저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고 생각해요. 학교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존경의 대상인 선생님들을 이 학부형들이 너무 하대한다, 이런 그런 고충들을 사실은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저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입장에서 저는 참 선생님들이 어려워서 그렇게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 요새 또 젊은 분들은 또 생각들이 또 많이 틀리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처럼 50대 이후 분들은 절대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또 요새 젊은 학부형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기는 한데, 저는 그냥 이 판매 부수보다 그냥 판매 부수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어쨌든 네, 그런 건 상관없고요. 그냥 너무너무 저도 학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또 추모하고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뀌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국회에서 좀 법이 개정되고 좀 이렇게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근하면서 참석했습니다. 일단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정말 지난한 그 작업의 여정이 제가 건강이 돼서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리학 공부까지 하면서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작가로서 기본적인 태도와 자질을 모두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좋은 책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응원드려요. 감사합니다. 그 임광숙 네. 작가님도 지금 책을 몇 권이나 쓰신 거예요? 네, 저도 같은 길을 가고 있어서 네. 더 공감이 돼서 네네. 격하게 응원 보내드립니다. 네. 근데 저기 임광숙 작가님도 그 네. 출간 토크 한번 하셔야죠. 네, 우리 작가님이 만들어주시면 와,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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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번에 하시는 거 들었어요. 지난번에 1시간 거의 1시간 반 하셨나요? 90분 정도 하셨나요? 네, 그때 너무너무 그 어떤 미국 생활이라든가 어떤 그 적응이라든가 또 자녀 의사로 만드신 그런 얘기 제가 다 듣고요. 그때도 저도 너무 감명 받았어요,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저희 또 책독에서도 한번 북토크 하셔야죠, 이제 다음 책으로. 네.
네, 네, 인광수 선생님 조만간에 또 한번 북토크 또 한번 하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또 우리 해주시면 또 뭐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뭐 나비 효과라든지 나비 여행 이런 거 좀 인상 깊은 내용들 얘기해 주셨는데, 안정혜 작가님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건 딱 내 얘기다 하는 그 심리학 이론이 있었는지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책 내용 면에서 물론 첫 작품이라 뭐 아픔도 크고 기쁨도 크겠지만 그래도 요거는 조금 내가 내면서 좀 아쉽다 하는 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글쎄요. 딱 제 얘기다. 그러기에는 다 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다 이렇게 제 얘기가 많이 이렇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여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요.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요. 그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라고 있어요. 그 이제 제가 직장 생활 초년이었을 때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걷어차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그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저희는 이제 굉장히 엄격해서요. 그래서 여기저기 하여튼 동료들한테도 물론이고 이렇게 교육청 근무할 때, 그 저희 부서, 경영 그 관리과 부서하고 또 저쪽에 항과 부서 이런 데 이제 제가 그쪽에 총무과에 이렇게 말단으로 근무를 할 때 이렇게 뭔가 결제판을 들고서 이렇게 부서마다 협조하러 다닐 때 그때 이제 제가 신입이라고 하여튼 많이 여기저기 그냥 얻어 터지고 뭐 이렇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제가 그때는 걷어차인 고양이가 아니었던가 여기저기서 걷어차이는 그런 고양이 생활을 하지 않았던가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아쉬운 건 이 책을 내면서 아쉬운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절대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저의 그 직장 사례를 충분히 많이 쓰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이론에서 이렇게 다 쓰지 못한 거는 좀 다른 데서 갖고 오고 이렇게 사례를 갖고 오고 그래서요. 제가 이제 30곡지를 썼는데요. 그 30곡지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만족하게 쓰지를 못했어요. 제 직장 사례를. 그래서 사례를 충분히 쓰지 못한 게 저한테는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글을 쓰거나 책을 쓸 때, 특히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많은 이론들이 다 웹상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내 글이 돼요. 뭐 기존의 이론들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끌어올 수 있거든요. 저도 끌어올 수도 있고, B도 끌어올 수 있고, C도 끌어올 수 있는데, 결국은 내 얘기가 좀 녹여놔줘야만이 그게 내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네, 저도 뭐, 안 선생님께 댓글로도 참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본인 얘기를 쓰셔야 된다. 네, 다음 책에서는 분명히 더 많이 쓰실 거라고 보고요. 네. 네. 어떤 분, 지금 준이라는 분이 마이크가 안 돼서 글로 남기는데요. 직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길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셨나요? 다음에 출간하려고 하는 테마는 어떤 분야이신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 네. 네, 저는 이렇게 제가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시작한 게 된 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제가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었어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었는데 제가 그 해에 그 시험에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시험에 낙방하고서 이제 방학 때 이제 12월이죠. 12월, 네, 12월 말에 이제 이렇게 낙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외삼촌께서 공무원을 하고 계셨던 저희 외삼촌께서 오셔서 그냥 초등교사 하지 말고 그냥 공무원 해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공무원인데 그냥 여자 직업으로 공무원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그래서 1월, 3월, 5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1월하고 3월은 떨어지고요. 5월 달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다른 거를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뭐 요새 모태솔로라고 그러는데 모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에요. 다른 일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또한 이렇게 많이 저도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공무원이 아닌 분들하고 제가 많이 교류를 해요. 오히려 공무원들하고도 하지만 또 이제 제가 너무 빨리 어린 나이에 이렇게 교육행정직 공무원 생활을 해서
사회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네, 그렇고요. 다음 써야 되는 책은 저는 다음에는 아마 에세이를 좀 이렇게 좀 에세이를 같이 이제 공저를 해서 쓰기로 했어요. 어떤 주제로. 그래서 에세이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되셨을까요? 네. 네, 되셨다고 하고요.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십시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네, 직장 생활 저도 직장 생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네, 질문할 건 너무 많지만 네. 아까 우리 그 타잔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줄을 잡고 나머지 한 손을 놔라라고 또 이제 이 타잔의 법칙에서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또 제가 봐도 하나의 의견일 수도 있고, 이제 두 줄을 다 놓는 것도 또 자기를 약간 좀 이런 급박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도 또 직장인의 또 하나의 또 그것도 전술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네, 타잔의 법칙이 일반적으로는 네, 잡고 또 이걸 잡는 게 네, 또 그냥 마음이 편하지만 또 한 번에 급작스러운 한 번에서 진짜 진한 성장을 원한다면 두 줄을 한번 다 놓는 것도 네, 그것도 또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네, 의견이 좀 저도 생각이 나서 네. 그리고 아까 그 모순도치 이야기 하시면서 너무 가까이 붙지 말라. 예, 저도 많이 공감되거든요. 예, 너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너무 알게 되면 네, 순간적으로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단점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제가 안 작가님께 여쭤보면 그러면 그 선을 어디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냥 물리적으로 2m 정도 떨어져야 되냐? 1m 떨어져야 되냐? 5m 떨어져야 되냐? 네, 한번 그렇게 묻고 싶네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난로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화상이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추워서 난로에 다가가지만 정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화상을 입듯이 근데 이제 그 그런 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거리라는 거는 다 이렇게 주관적인 거리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네, 어떤 상대적인 다 개개인의 어떤, 상대적인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발자크 그라시아닌가? 그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뭐 흉이나 그런 허물은 가능하면 많이 가급적이면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들어준 어떤 나의 부하 직원이나 또는 그 말을 한 이렇게 상사나 내가 그런 말을 듣거나 이랬을 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그 어려울 때 그런 얘기를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나중에 멀리하거나 뭐 토사구팽하거나 이렇게 떠나보내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얘기는, 많이 그런 얘기까지 하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거리는 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각자 알아서 네, 거리 유지를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일부러 뭐 물리적인 거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디서 봤어요, 제가. 1.5m 안에 들어오지 아, 않래요. 네, 물리적으로 이것도 나와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아니, 3m나 2m는 되지, 뭐 1.5m는 뭐야. 그러니까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1.5m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거의 금방 말했던 자기의 그 네. 치부까지 드러낼 수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m 안으로 들어놓지 말래요. 회의할 때도. 그 정도 떨어뜨리래요. 네, 여하튼, 재미나게 봤던 얘기였고요. 네. 또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네, 한 두 개 정도 질문 받고, 네. 네. 없으신가? 네, 네. 네, 저기, 김혜정 실장님이 저랑 굉장히 친한 분이시거든요. 김혜정, 네. 김혜정, 네, 실장님이 들어오셨는데요. 그, 불어불문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글을 잘 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김혜정 실장님 그냥 얼굴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음소거 하시고요. 네. 네.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가 보고요. 아, 네, 그러신가 봐요. 이게 네. 접속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네네. 자, 그러시면, 네. 오늘, 뭐,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혜정 선생님이 제가 지금 마이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고, 네. 혹시, 문자로도, 채팅으로도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남겨주시면 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하튼, 네. 정말 수고하셨고, 네. 또 이런 자리 또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아마 공부도 하셨을 거고 하니 또 조금 더 성장하셨을 거고. 네. 자, 그러면 우리 안정혜 선생님 마지막 말 듣고 오늘 이 시간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좀 짧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냥, 네, 아직 안 쓰신 분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뭔가를, 글을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글을 쓰면은요,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글을 쓰고요, 한 2cm 정도? 네, 한 2cm 정도, 3cm 정도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글쓰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네, 글쓰기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1년 만에 썼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 네, 김혜정 선생님이 안정혜 작가님 책 발간 너무 축하드립니다라는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네. 네, 네. 김혜정 실장님도,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강명 선생님도 안정혜 작가님 여기 오신 분들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주셨고, 네, 오늘 우리 다들 수고하셨고, 네, 우리 안 선생님이 그 공유 시도 한번 해주실래요? 공유 중지?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유 중지하시면 돼요. 네, 네, 네. 공유 중지 밑에. 밑에 있는 네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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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